안녕하세요 미미님들, 가을바람이 한창인 대구에 왔습니다. 제 뒤에 물이 보이죠? 그리고 저 너머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천재. 물 간자에 소나무 송자, 대구 간송미술관에 왔습니다. 타는 이정의 삼청첩 56면을 처음으로 대공개합니다. 타는 이정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의 증손자, 조선 중기의 대나무 그림을 제일 잘 그리던 사람입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삼청첩이라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귀한 거 안 볼 수 없어서 보러 내려왔습니다. 갑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삼청도를 만날 수 있는 삼청도도. 도도하다. 이정의 삼청첩에 담긴 것은 매화와 대나무와 난초, 매죽난. 가보시죠. 책으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56개 면을 다 펼치지?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표지는 제대로 보는 게 처음인데 표지가 이렇게 푸른색이었구나. 깊은 바다색입니다. 원래 글씨는 명필의 대표적인 인물 석봉 한호의 글씨로 썼지만 병자호란 때 타버리는 바람에 그 모든 글씨를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를 통틀어서 문장, 글 실력으로 최고는 그 최립의 글이 병자호란 때 불탄 부분이 여기 보입니다. 이런 불에 탔던 이런 흔적까지도 사실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상처라 생각하고 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상처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초를 그리면서 가시나무를 같이 그림으로써 뭔가 이 군자의 그 강인함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시나무와 난초를 같이 그리고, 이정은 임진왜란 때 팔을 다쳐서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팔을 더 이상 이제 장수로서 칼을 휘두르지는 못하지만 그가 실력이 있었던 붓을 잡고 그림으로 뜻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전쟁 와중이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검은 비단에 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웬 그림에다 그렇게 돈을 써?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수록 의지가 꺾이면 안 되니까 우리의 그 자존심, 강인한 그 의지,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이 삼청첩 제작에 공을 들인 게 아니었나. 난 이 그림도 참 좋아하는데 어린 죽순부터 성인 대나무, 성죽까지 대나무의 성장 전체를 한 화면에 담은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이지만 늙은 대나무일수록 통도 굵어지고 뿌리도 두껍고 단단해지는데 뭔가 화려한 보석 장신구처럼 보인다고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하나의 픽을 하라면은 이 월매? 이걸 왜 좋아하느냐? 우리 전통 회화에서 달을 그리는 방법은 달 자체를 그린다기보다는 달을 비워놓고 대신 주변부에 이렇게 금가루를 뿌려서 저기에 달이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 운치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유백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은은한 달의 기법이 이 매화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밤에 만나는 보석들 같은 느낌. 여기는 문월도 달을 가리키고 있는 이 신선 같은 이 남자의 모습. 달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저 달을 안 보고 이 아저씨를 보고 있네. 여기 문월도에 달이 나온다고. 여기도 달을 그렸네. 대구 간송미술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관람에 몰입할 수 있게끔 좀 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정의 삼청첩에 영향을 받은 두 점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름도 삼청첩.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삼청첩은 아닌데 비단에 그리지 않고 종이에 그린 삼청첩을 여기.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고요. 요쪽에 있는 거는 최립의 글, 석봉 한호의 글씨, 그리고 이정의 그림을 가지고 모아놓은 화첩인데, 이정의 삼청첩이 문화계의 핵심 리더, 약간 그 시대의 캐대언 같은 거라고 해도 돼.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작품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내린 대나무를 그려보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눈이 내린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대나무를 그리고, 눈을 맞았는데도 대나무 이파리가 다 바짝바짝 서 있을 수는 없겠지? 눈의 무게 때문에 약간 지그시 눌려진 대나무 이파리들을 표현해서 이게 설죽.
여기 더 큰 것도 있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설주. 눈이 보이십니까? 착한 사람의 눈에만 눈이 보입니다. 아, 진짜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지? 대숲은 이런 분위기네?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좀 느껴봐. 여기 대나무가 총 몇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설죽에 이어 착한 사람의 눈에만 대나무 보인다. 동양화에서는 심원법이라고 해서 색깔의 짙고 옅음에 따라서 멀고 가까운 거를 달리 표현했어요. 가까이 있는 산은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좀 더 희미하게 보이잖아. 그 원리로 이런 대나무가 앞쪽에 있는 것들은 짙고 검고 진한 대나무, 저 뒤에 흔들리는 대나무는 좀 더 옅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총 4그루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던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절대 누구 하나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거. 굳은 결이, 절개, 지조. 이게 이정의 대나무가 주는 매력. 이 전시실에서부터는 절개와 의지로 똘똘 뭉쳐진 절의지사들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만 달이 보입니다. 달이 보이시나요? 달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달 주변을 어둑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어두움 속에서 달만 동그랗게 떠오르게 하는 기법. 인조반정을 이끌었지만 청렴함으로 이름을 남긴 조속의 월매도. 매화는 추운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추위를 뚫고 맨 먼저 꽃을 피우는, 그래서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사군자의 하나로 들어가는 매화인데 눈을 뚫고 피어난 꽃이라는 월매도를 남겼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우리를 이끄네. 남의 집 창문을 넘나 보는 것 같지. 일주 김진우, 유명한 항일 의병운동을 했었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관여했었고 그래서 감옥도 가셨고 대나무만큼이나 절개가 뛰어나고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내게 그림 선생은 없다. 나는 감옥에서 스스로 터득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바닥에 깔아놓은 돗자리 같은 거, 그 자리를 뜯어내가지고 붓을 만들어서 물을 묻혀서 그림 연습을 했을 정도로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정신성. 그게 이런 걸로 딱 나온 거지. 삼청첩의 주인공 이정이 대나무 그림에 워낙 뛰어났으니까 그 정신성을 이어받은 여러 대나무 그림들을 이렇게 다 질비하게 해놨습니다. 간송미술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학예실장님이셨던 최한수 선생님이 이 대나무 그림들을 볼 때마다 무기창고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죽창을 들고 휘두르던 그 기계가 느껴진다라고도 하셨다는데 지금 딱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전시를 이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왔으면 볼 전시가 너무 많아. 또 가야지. 이번 상설 전시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이게 다 국보 보물들이야. 내가 다 막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흐뭇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고려 청자의 그 화려함과 기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국보이고, 요거는 백자, 청화, 철제, 동체, 초축, 난문, 병. 쭉 보면 여기만 좀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간송 전영필 선생이 생전에 실제 도자기를 넣어놓고 감상하던 장식장을 그대로 복원해서 가져와서 그 시대의 정취까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려청자 하면은 이런 식의 형태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형태가 참 다양해. 사각형의 병도 있고 앞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한 편병, 뚜껑이 있는 거 다양하니까 다 살펴서 보시고요. 간송미술관 그리고 대구 간송미술관이 소장품 전시를 하면은 제일 인기 있는 작가가 누구게? 혜원 신윤복의 작품이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작가는 단원 김홍도. 대구 간송미술관까지 왔는데 신윤복, 김홍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혜원 전신첩. 혜원 신윤복의 그림들만을 모아놓은 화첩이고요.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혜원 전신첩은 총 30점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서화를 너무 오래 전시를 하면 80대 할머니 모시고 너무 여행 많이 다니면 할머니 몸살 나시는 것처럼 고서화를 너무 오래 전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 4개월 정도만 전시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3번 정도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다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홍도 작품.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조선 후기의 쌍벽을 이루는 두 화가죠. 도화서 화원이었고, 그러니까 왕실 그림 전문 기관에서 일하던 두 명의 화가 혜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 그리고 이쪽에는 오원 장승업부터 조선시대 후기 회화 걸작들만을 쫙 모아놨으니까 한 번 오면 후회를 하지 않아. 이정의 삼청첩과 대나무 그림만 보고 가면 아쉬울 수도 있죠. 여기 대구간송미술관은 단 하나의 작품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명품 전시실, 신윤복의 미인도 단 하나만을 위한 전시장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윤두서의 심산지록,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 하면 눈이 막 이렇게 무섭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수염이 쫙 나 있는 나화상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윤두서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에 있는 사슴을 그린 작품인데 단지 사슴 하나만을 그린 게 아니라 사슴과 함께 길상, 행운을 불러다주는 아이콘들, 그 측백나무, 명지버섯, 꽃과 사슴이 등장할 겁니다. 보통 그냥 고미술을 관람하라고 하면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작 보긴 했는데 놓쳐버리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윤선도의 글씨도 새겨서 보고 한자를 못 읽으면 뜻도 풀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난 처음에 사슴 뿔만 있고 사슴은 어디 갔지 했는데 1000년하고도 500년 더 살아서 하얗게 변해버린 흰사슴 백록이었네. 이 심산지록도 참 독특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장생 그림은 흔히 병풍 그림으로 그리고 장식화 성격을 가진 채색화로 많이들 제작이 됐는데 여기서는 수묵으로 먹그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조금 특이하고, 중국식 화풍의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이게 조선전기 화풍의 특징이었는데 그런 걸 약간 좀 차용하면서도 소재들은 또 자유롭게 이 영지버섯, 측백나무, 그리고 대나무와 죽이 이렇게 있고 사슴. 여기 보면은 글씨가 2개가 있는데 윤선도의 글씨는 요겁니다. 글씨 범상치 않지. 서체가 되게 예뻐요. 윤선도 그림을 보면서 좋은 기운 팍 얻어서 갑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물 좀 먹고.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신윤복의 미인도를 라벨링한 물을 사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거? 9월 23일에 개막해서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삼청도도 매중난, 그 멈추지 않는 이야기. 보물로 지정돼 있는 타는 이정의 삼청첩 56점이 전체 공개되는 최초의 전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정의 영향을 받은 절의지사들의 작품들 10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기획전 말고도 상설 전시실에서 또 다양한 신윤복 작품, 김홍도 작품 다 볼 수 있고요. 단 하나의 작품만을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는 윤선도 작품까지 빨리 예매를 해야 돼. 티켓도 예매하고 기차표도 예매하고. 유비님들 대구에 놀러 오세요.